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5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그 찻잔은 단순한 유리 조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결혼, 아이들, 희생이 담긴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이름은 김민서, 67세 이혼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생애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죠? 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함께라면 여러분도 나처럼 자유를 느낄지도 몰라요. 그날, 손에 들린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결혼 선물로 받은 35년간 내 곁을 지킨 그릇이 조각났다. 내 손은 떨렸고 가슴은 더 심하게 요동쳤다. 전화기 너머 큰아들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미안하지만 아빠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죠. 이혼도 흔하고 재혼도 많잖아요. 뱃속에서 10달 품은 아들이 내 심장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다. 중립,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작은 딸 소연의 말은 더 날카로웠다. 엄마, 솔직히 아빠가 바람필 줄 알았어요. 엄마가 평소에 아빠한테 너무 무심했잖아요.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만 하셨어요. 숨이 막혔다. 남편의 배신이 내 탓이라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연아, 내가 하루 종일 카페에서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너희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그래도 너희 아빠 기분 맞춰주려 했었어. 전화기를 내려놓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깊은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은 걸까?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35년간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며 나라는 존재를 잊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자신을 잊은 적 있나요? 그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6년 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오빠, 오늘 저녁 어때요? 보고 싶어요. 보내니는 남편의 회사 동료 서연. 믿고 싶지 않았다. 35년을 함께한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 내가 카페에서 지칠 때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가 배신할 리 없었다. 하지만 늦은 귀가, 잦은 출장, 갑작스러운 회식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서야, 우리 가치관이 달라졌어. 서연이는 날 새롭게 만들어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 후 자식들과도 멀어졌다. 준혁은 아버지를 이해한다며 중립을 선언했고 소연은 나를 원망하듯 외면했다. 막내 태미는 엄마도 아빠도 이해되어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하지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여러분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단단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강해졌다. 남편의 배신, 자식들의 냉담함은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한 달 전, 30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했다. 주변은 미쳤다고 했다. 이 나이에 뭘 하려고.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김민서의 목소리를. 여러분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카페를 정리한 날, 거울 속 내 눈빛은 20대보다 반짝였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랐다. 민서야, 미쳤어. 단골 손님들의 말이 맴돌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30년 전 카페를 열 때도 다들 말렸다. 애 새 키우며 무슨 가게야. 하지만 나는 해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육아, 살림, 시부모님 돌보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 30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단호히 말했다. 태민아, 엄마는 아직 누군가의 짐이 되기엔 너무 젊어. 카페 권리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15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내 새 인생의 시작이었다. 정리 중 결혼 앨범이 나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24살 내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앨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엄마, 진짜 갈 건가요? 소연이 울먹였다.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떠나야 해요? 가슴이 찢어졌다. 소연아, 엄마는 아빠의 잘못을 안고 살기 싫어. 담담히 답했다. 이사날, 내가 고른 이불을 깔고 내가 선택한 커튼을 달았다. 창밖 도심 불빛은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별을 보았다.
30대엔 시간이 없었고 40대엔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별을 보고 있었다. 노트에 적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민서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새벽 4시, 허리 통증에 잠이 깼다. 30년 서서 일한 탓이었다. 창가로 걸어가니 공원이 희미하게 빛났다. 옛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민서야, 아침 운동하자. 그때마다 바쁘다며 거절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였다. 그날부터 새벽 5시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다. 어머, 민서 씨, 단골 손님 은주를 만났다. 그녀 손엔 배드민턴 라켓이 들려 있었다. 배드민턴 재밌나요? 내가 물었다. 은주는 웃었다. 내일 와보세요. 초보 클래스 있어요. 그렇게 배드민턴을 시작했다. 라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공을 치는 순간 설렘이 돌아왔다. 뛰고, 웃고, 땀 흘리는 기쁨. 민서 씨, 땀 흘리는 모습 처음 보네요. 은주의 말에 깨달았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거울 속 나는 달라졌다. 허리가 꼿꼿해지고 눈빛이 밝아졌다. 걷는 거리가 늘며 마음도 단단해졌다. 엄마, 요즘 왜 전화도 안 받아요? 태민의 걱정에 웃으며 답했다. 엄마가 좀 바빠서. 살아보느라 바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공원을 걸을 때, 배드민턴 코트에서 공을 칠 때 나는 민서로 존재했다. 허리 통증도 나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옅어졌다. 운동 후 커피 한 잔, 그 여유가 행복이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나에겐 그 커피 한 잔이었다. 어느 날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속에 있다. 복지관에서 만난 5살 지민이가 내 라켓을 보며 물었다. 이모, 이게 뭐예요? 배드민턴 라켓이야. 이모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지민의 맑은 눈빛에 미소 지었다.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왔다. 민서 씨, 방과 후 교실 봉사자 구하는데 해보실래요? 망설였지만 지민의 눈빛이 떠올랐다.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카페에서 커피 내리던 손으로 아이들의 상상을 키웠다. 민서 이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건가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내 새로운 빛이 되었다. 민서 씨, 여기서 봉사하시다니. 옛 단골의 연민 섞인 목소리에 당당히 말했다. 저 아이들에게 배우는 중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함, 호기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민서 씨, 우리 모임에도 나와보세요.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혼, 4UTD, 은퇴. 하지만 그들은 아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민서 씨,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한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는 그냥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민서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혹시 잊고 있던 꿈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내 이름은 김민서, 67세. 남편의 배신, 자식들의 냉담함 속에서 무너졌던 내가 어떻게 반짝이는 별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하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빛을 찾을 용기를 얻을 거예요. 민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복지관 선생님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민서 씨,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민서 씨가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잊고 있던 김민서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복지관을 나서며 하늘을 보았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외로움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때 사라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당신의 별은 어디서 빛나고 있나요?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망설였다. 시니어 댄스 워크숍, 우아한 움직임의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대, 카페 알바를 하며 댄스 스튜디오 창문을 훔쳐보던 때가 떠올랐다. 흰 레오타드를 입은 댄서들의 동작이 부러웠다. 그때 배웠더라면. 늘 아쉬워했지만 돈도 시간도 없었다. 결혼 후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이 제 67세, 40년 전보다 더 늦은 나이.
그런데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민서 씨, 관심 있으세요? 단골 은주였다. 저도 댄스 시작했어요. 같이 해봐요. 그녀의 미소에 끌렸다. 처음 댄스복을 입었을 때의 떨림은 잊을 수 없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고 새로웠다. 머리를 묶고 검은 레깅스를 입은 내가 웃으려다 눈물이 났다. 기본 스텝부터 시작합시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은 기억하고 있죠. 모든 게 어색했다. 무릎은 뻣뻣했고 허리는 굳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몸이 움직이자 마음속 단단한 무언가가 녹았다. 민서 씨, 표정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 내 얼굴엔 소녀 같은 미소가 있었다. 20대, 댄스 스튜디오 창문 너머 동경하던 그 미소였다. 여러분, 잊었던 미소를 다시 찾은 순간이 있나요? 나에겐 그 순간이 새 삶의 시작이었다. 엄마, 댄스 배운다고요. 영상통화로 댄스복 차림을 보여주자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작은 공연도 준비 중이래요. 엄마, 반대했는데. 미안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행복한 엄마 처음 봐요. 댄스를 시작한 지 석 달. 아침엔 배드민턴, 점심엔 아이들과 책, 오후엔 댄스 연습. 민서 씨, 진짜 예술가 같아요. 동료들의 칭찬에 웃었다. 맞아요. 내 인생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예술가가 됐나 봐요. 댄스 연습 후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안의 영혼은 20대보다 빛난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다. 댄스화를 신으며 중얼거린다. 내일은 어떤 스텝을 배울까? 가슴이 설렌다. 여러분, 언제 설렜나요? 나에겐 매일이 설렘이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고 싶대요. 댄스 연습 후 태민의 전화였다. 숨이 멈췄다. 6년 만의 소식. 아빠가 후회해요. 그 여자는 떠났대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마음도 흔들렸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태민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동안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만 알았지. 나를 사랑하는 건 몰랐어. 태민이 침묵했다. 아빠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습관이었을지도. 복지관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았다. 태민아, 엄마가 너희 어릴 때 하던 말 기억나?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거짓이었다. 왜냐면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어. 부모가 자식 곁에서 늙어가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너희 이제 엄마 걱정 마.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아빠한테 전해. 이제 괜찮다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면 돼.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창문에 비친 댄스복 차림에 내가 당당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야.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들의 삶에서 조연이 되는 거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각자의 삶을 빛나게 사는 거야.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토요일 댄스 공연이 있어. 오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안 와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오면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볼 거야. 그게 너희에게도 힘이 되길. 민서야, 은정이 떠났어. 댄스 연습 후 친구의 전화에 주저앉았다. 은정은 내 카페 단골이었다. 30년간 매달 찾아와 BRTP를 마시던 친구. 무슨 소리야. 남편도 잘 나가고 아이들도 성공했잖아.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삶이 떠올랐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정은 없었다.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아들의 추모사가 가슴을 찔렀다. 장례식을 마치고 복지관 앞에서 멈췄다. 요양원 버스에서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은정을 보았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한 삶. 그날 밤 댄스 선생님께 전화했다. 선생님, 요양원에서 공연하면 어떨까요?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요양원 순회 공연이 시작되었다. 어르신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한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답했다.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요양원에서 간단한 댄스 동작을 가르쳤다. 휠체어에서도 가능한 동작부터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민서 씨, 내가 이런 날도 보내. 팔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정이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살아있다는 건 끝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로 사는 게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댄스화를 신으며 생각한다. 은정이 못다 피운 꽃을 내가 피워줄게. 은정아,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어. 요양원 대강당, 어르신들 앞에 섰다. 댄스복을 입은 내가 떨리지 않았다. 6년 전, 나는 67세 이혼녀였어요. 카페를 정리했고,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과 멀어졌죠. 객석에서 한숨이 들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아침엔 배드민턴, 점심엔 아이들과 책, 오후엔 댄스를 하죠.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남들이 뭐라 할까?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객석 뒤에서 준혁, 소연, 태민이 보였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과 건강도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댄스 음악이 울렸다. 시니어 댄스팀이 무대로 올라왔다. 보세요. 우리 모두 평범한 할머니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서툰 동작들, 하지만 진심이 담겼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춤을 추며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배드민턴장의 땀방울, 아이들의 웃음, 댄스 동작의 설렘. 마지막 포즈를 취하며 눈을 감았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눈을 뜨니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대를 내려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았다. 함께해요. 꿈을 찾아가는 여행, 늦지 않았어요. 공연 후 아이들이 다가왔다. 엄마, 멋져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알았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거야.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민서야, 너는 이제 진정한 너로 살고 있어. 이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우리 모두 반짝일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거울 속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빛은 아직 반짝일 수 있어요. 이야기가 내게 준 가치는 단순하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주었나요? 댄스든 그림이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빛날 수 있습니다. 67세, 새로운 나를 찾은 민서가 전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